야, 너 책 안 읽을 거면 야, 핸드폰도 하지 마. 이런 거 뭐 반대도 있죠. 너 책 몇 권 읽으면 뭐 해줄게. 이런 게 부모님에게 받은 지원이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오늘은 과연 우리 집은 아이가 문해력과 어휘력을 높이는데 좋은 환경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가정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처음 접하고 가장 오랜 시간 접하는 문식 환경이에요. 여기서 문식 환경이라는 건 문해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말하거든요. 이 가정 내 문식 환경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의 문해력을 길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 즉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환경이 어떠한가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아이의 어휘력을 길러주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보이는가. 세 번째는 부모님이 또 부모님이네, 얼마나 읽기를 즐기는가예요. 세 번째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가? 자, 어쨌든 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건. 물리적인 환경은 무엇일까요? 집에 얼마나 책이 많이 있는가, 독서 환경이 좀 갖춰져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이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 아이들이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얼마나 즐기는가에 관한 연구는 여러 가지들이 좀 있는데 재미있게도 결과들이 약간씩 좀 달라요. 아이들이 이 환경의 영향을 좀 다 받긴 하는데 그 영향의 크기는 개인차가 좀 있더라는 거죠. 이 물리적인 환경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적극적인가, 그리고 부모님 스스로가 얼마나 읽기를 즐기는가였어요. 이건 인적 환경이자 문화자본이거든요. 이 문화자본은 아이들의 학업 성취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가족이 얼마나 독서나 뭐 어휘놀이 이런 등등의 시간을 투자를 하는가, 이게 결국은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즉 부모님이 문해력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또 모델로서 모범을 보일 때 좋은 성과가 있더라는 거죠. 독서 환경, 어휘 노출을 해주는 방법, 이건 다들 잘 아실 거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문해력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독서나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줬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많은 아이들이 어떤 답을 줬는지 혹시 예상되시나요? 1위가 말로 권하기였어요. 좀 책 좀 읽지? 책 안 읽어? 이거라는 거죠. 2위는 부정적인 조건 걸기. 야, 너 책 안 읽을 거면 야, 핸드폰도 하지 마. 이런 거 뭐 반대도 있죠. 너 책 몇 권 읽으면 뭐 해줄게. 이런 게 부모님에게 받은 지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한 아이들의 다수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읽지 않는 아이들 세 가지 유형에 속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로써 권하는 방식이 간접적인 지원이에요. 그렇다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어떤 걸까요? 다 같이 책 읽기,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책 읽어주기, 또 혼자 읽으면 좀 힘드니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기, 도서관이나 서점을 우리 집 안방처럼 들락거리기, 이런 몸으로 행동하는 지원이에요. 세 번째 조건은 부모님이 얼마나 읽기를 즐기는가 였잖아요. 이것 또한 몸으로서 모델로서 보여주시는 적극적인 방법이죠. 이 가정이라는 게 아이의 문해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거든요. 이 변치 않는 사실을 염두에 두신다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학습만 하면 자꾸 고집하는데 어쩌나요? 이 고민에 대한 해결책도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아이가 이 학습 만화가 아닌 다른 장르에서 재미의 요소를 겸비한 책들을 물리적인 환경에 어느 정도로 포함시켜 두었는가,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휘를 습득할 수 있는 어휘 노출 환경을 마련해 줬는가, 나는 이런 책을 통해서 어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을 지원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모델이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찾아보셔야 돼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첫째 아이는 정말 다독가예요. 엄마 좀 쉴게 하면서 책 집어드는 아이, 독서가 휴식인 거예요. 본인의 여가 생활이고. 그래서 학습 만화를 엔터테인먼트의 요소로 본인이 즐기는 거 충분히 허용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둘째 아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책을 좀 즐기질 않는 거예요. 게다가 좀 집어들었다 하면 학습만 한 거예요. 4학년이거든요. 확실히 어휘력 수준이 이 첫째랑 좀
차이가 좀 나요.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신경이 좀 쓰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수준에 반 단계 정도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어휘 노출을 좀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화를 통해서도 확장어휘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밤에 책 같이 봐요. 읽어주는데 목이 좀 아프잖아요. 그러면 같이 묵독해요. 음소거하고 같이 눈으로 읽는 거죠. 평소에 어린이 책을 제가 읽어요. 이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손에 놓기 어렵다는 듯 그런 반응 있죠. 아이의 호기심을 자꾸 자극시켜 주는 거예요. 대체로 좀 걸려들어요. 엄마 뭐 읽길래 그렇게 재밌어해? 그게 그렇게 재밌어? 어떤 내용인데? 막 그러면 적당히 인트로만 엄청 짧게 알려줘요. 그러면 결국 호기심을 견디지 못하고 본인이 막 읽죠. 뒤가 너무 궁금하니까. 그러면 어떤 날은 엄마 이거 진짜 재밌더라. 이런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엄마는 재밌어 하던데 이건 내 스타일은 좀 아니던데? 이런 또 피드백을 주기도 해요. 이렇게 아이의 독서의 영역을 좀 넓혀주려고 눈물 나는 노력이죠.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이고요. 각각의 아이마다 좀 효과 있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들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면 또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집단지성.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번 참에 우리 집의 문식 환경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나는 그동안 말로 권하는 방법, 간접적인 방법만 좀 썼던 건 아닌지 아이랑 한번 대화도 한번 나눠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